구축 아파트일수록 눈에 안 보이는 기초적인 공사들을 더 완벽하게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GPT가 정석이라고 하네요. 네? 이런 GPT 바보 같은 놈이 이런 게 있습니까? 그냥 업체하고는 만나지 마십시오. 말이 됩니까? 크크크크 당신처럼 단열만 신경 썼다는 현장 보면 엥? 안녕하세요. 오렌지블록 인테리어 마스터 이코치입니다. 요즘 부동산들 난리 났죠. 집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게 사람들이 구축 아파트를 어떻게 수리해야 될지 막막하니까 구축은 사봤자 고생만 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구축도 신축 못지않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댓글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구축 아파트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Q&A 빠르게 시작합니다. 가벼운 질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구축 아파트의 기준이 몇 년일까요? 저는 최소한 20년 이상 아파트를 구축 아파트라고 합니다. 콘크리트의 균열들이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됐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고요. 특히 화장실 같이 방수가 되어 있는 이런 공간들은 이 구조체의 크랙 때문에 균열 누수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설비 배관들의 이연매 같은 데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내구 재난들이 충분히 지났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신경 써서 공사해도 나중에 팔 때 인정해주지 않더라. 이거 무슨 말이죠? 신경 써서 제대로 공사했는데 그렇게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공사가 잘못된 거죠. 기초공사, 단열공사가 튼튼하게 잘 되어 있고 딱 들어갔을 때 이 집의 분위기, 이 집에서 느껴지는 그 온도, 이게 잘 되어 있다면 그 집을 더 좋게, 더 비싸게 인정하고 그 집을 매수를 하지 절대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공사를 해놔야지 구축을 리모델링을 해놨을 때 투자한 만큼 좀 회수가 잘 될까요? 기본적으로 요즘 아파트 기준에 맞는 공사를 일단 해야 됩니다. 단열 공사라든가 샤시 공사라든가 바닥에 난방 공사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공사들이 있죠. 이런 것부터 제대로 공사만 딱 해놨다 이러면 마감재가 좀 못해도 온기가 느껴지는 그런 집이 될 거고요. 여러분의 집이 상하지가 않습니다. GPT가 비닐을 까는 게 정석이라고 하네요. 비닐 안 깔면 몰타리 슬라브와 달라붙어서 오히려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바닥 비닐이 필수랍니다. 이런 GPT 바보 같은 놈이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난방공사 할 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몰탈이 접착이 좋아야죠. 요즘은 콘크리트 위에다가 층간소음제를 한 40mm 정도 먼저 깔아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기포 콘크리트 층이 깔리죠. 이 기포 콘크리트 층은 우리가 온수가 돌아갔을 때 그 온수를 추결시켜주는, 보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기포 콘크리트 위에다가 난방 파이프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몰탈을 설치하는 거죠. 이 기포 콘크리트 면과 위에 설치되는 몰탈면, 이건 서로 분리가 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접착이 잘 돼야 된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구축 아파트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층간소음제까지는 못 넣어요. 보통 청고가 너무 좁아지기 때문에. 물론 내가 우리 집 청고가 조금 더 낮아지더라도 층간소음제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요청을 하셔야 이건 들어가는 거예요. 구축의 경우 바닥 평활도가 좋지 않고 하부 단열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발코니 확장을 염두에 두는 경우에 홈파기보다는 전체 바닥 철거 단열재 깔고 미장하는 게 단열 평활도 다 잡을 수 있으니까 방통에 장점이 있는 거지. 홈파기가 무조건 안 좋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함. 맞습니다. 홈파기가 무조건 안 좋지는 않죠. 홈파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홈파기가 안 좋다고 얘기하는 이유들은 분명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단열재 측면, 외벽에 붙어 있는 측면 테두리에 단열재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바닥을 드러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홈파기에서는 조금 힘들죠. 그리고 또 하나가 난방 방식이 다릅니다. 홈파기 같은 경우는 일방향으로 얘가 시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승격상. 그렇지만 지금 아파트나 지금 저희가 시공하는 모든 이 방통하는 방식은 일방향이 아니에요. 배관 방식이 골뱅이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방식으로 이게 시공이 되기 때문에 바닥에 깔리는 난방열이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습니다. 골고루 분산돼서 얘가 배치가 되는 거죠. 난방열이. 마지막으로 홈파기는 이 간격이 지금 저희가 시공하는 거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더 넓을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바닥에 난방수가 깔리는 그 면적이 상대적으로 좀 적기 때문에 그래서 홈파기를 추천드리지 않는 겁니다. 단열공사 입장, 샤시 하부를 비워서 단열재가 들어갈 공간이 있어야 한다. 샤시 업자 입장, 공간이 있으면 샤시가 처진다. 타일 철거, 우린 시킨 대로 하겠다. 주인, 돈이 없다. 와, 이거 개그 꽁트 아닙니까? 샤시 하부 비워져 있어야 단열재가 들어갈 공간이 있고요. 샤시 업체에서 사춤에 대한 개념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런 얘기 안 할 거예요. 우리 메이저 업체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LX라든가 또는 뭐 KCC라든가 뭐 영림이든 한샘이든 어떤 업체든 시공 방식은 다 동일합니다. 제가 LX도 한샘도 어느 회사에서도 전국 탑으로 샤시를 제일 많이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샤시 하부에 방수턱이라고 하죠. 콘크리트 이 턱이 낮은 경우에는 벽돌로 샤시를 받쳐서 사춤을 하는 이런 방식을 써요. 샤시 하부를 받치는 정석적인 방식은 철물을 보통 쓰는 거지만 이 방수턱의 높이가 낮기 때문에 철물을 사용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샤시 하부에 벽돌을 받치는 거고요. 벽돌을 받칠 때 샤시 하부를 전부 다 벽돌로 채우는 게 아니라 단열재를 중간에 끼워주고 그 다음에 벽돌로 채우는 겁니다. 그걸 사춤이라 하고요. 단열재를 굳이 2개를 넣으셔서 공간을 차지하는 이유가 있나요? 사춤하는 공간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건 아마 확장하는 부위에 그 하부 쪽에 공간의 단열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방수턱에 걸쳐지는 샤시 이게 폭이 250mm예요. 이 샤시를 방수턱에다가 딱 걸치게 되면 보통 3cm에서 5cm 정도를 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가 방수턱 밖으로 튀어나오는 게 220에서 200mm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공간 안에다가 단열재를 2겹을 넣고 그 다음에 벽돌을 넣는 게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이 단열재는 보통 우리 외벽 기준으로 저희가 쓰는 PF보드 120mm가 지금 아파트 단열재 기준 성능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120mm를 보통 저희는 90mm, 30mm를 넣는데 만약에 걸쳐지는 게 좀 더 많아가지고 바폭이 너무 안 나온다 그러면은 50mm 2개만 넣으세요. 그러면 그 정도는 줄여도 됩니다. 그리고 벽돌을 넣을 때 벽돌을 그냥 정상적으로 눕히는 게 아니고요. 세워 쌓으면 됩니다. 벽돌이 우리가 세워서 쌓으면은 60mm가 채 안 되잖아요. 위장을 하게 되면 충분히 바 밑에다가 단열, 그 다음에 벽돌 사춤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꼭대기층, 탑층이죠. 천정 단열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축 아파트 제일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꼭대기층에 천정 단열을 하기가 참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외벽 단열 같은 경우에는 규격화되어 있는 부피 단열재를 쓰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냥 쉽게 붙일 수가 있는데 꼭대기층 같은 경우는 이 스티로폼이 되게 불량하게 붙어 있는 경우도 많고 콘크리트를 탓을 하면서 삐져나온 이 몰탈들이 찌꺼기들이 엄청 많이 붙어 있어 가지고 부피 단열재를 밑에서 정상적으로 꼼꼼하게 밀실하게 붙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천정 단열에다가 우레탄 뿜칠 단열을 하시면은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어요. 저희 집은 안방과 옆방이 벽 쪽이 외부와 맞닿는 구조인데 그곳에 단열을 하고 붙박이장을 설치해야 되는 건가요? 리모델링 업체에서는 단열해도 곰팡이가 생긴다고 단열 공사를 안 하려고 하는 눈치인데 요구해서 하는 게 맞을까요? 그냥 그 업체하고는 만나지 마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당연히 단열 공사하고 그리고 붙박이장 설치를 해야 되고요.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은 단열 공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붙박이장 설치할 때 외벽 쪽은 약간의 공간을 띄우고 붙박이장을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최소 5cm에서 10cm까지 띄울 수 있다면 조금 더 띄우고 그리고 붙박이장 설치하십시오. 크크크크 당신처럼 단열만 신경 썼다는 현장 보면 거실창은 100% 쳐져 있음. 그게 더 화자인지 모르나 보네요. 엥? 샤시를 제가 지난 한 15년 동안 설치한 게 1000세트는 아마 될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샤시가 쳐졌다는 거 한 집도 못 봤습니다. 그럼 저렇게 샤시가 처졌다는 하자는 왜 발생하는 거예요? 사춤이 개판으로 된 거지. 밑에 벽돌 사춤이든 뭐 앵글이나 철물 사춤이든 이 밑에 그 사춤 시공 상태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처진 거지 그게 아니면은 처질 수가 없어. 그래서 샤시는 무조건 샤시에서 받치는 시공을 해야 되고 처지지 않게끔 만들어야 된다. 이게 기본 정석이고 룰이에요. 아파트 내부에 있는데 그걸 외벽 단열이라고 해요? 외벽 내벽 구분도 못하는 건가? 외벽 내벽 구분을 못하는 게 아니죠. 외단열, 중단열, 내단열이라고 구분하는 단열의 시공 방법에 대한 구분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인들이 우리가 봤을 때 건물 외벽에 내단열을 하게 되면 외벽에 단열을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 뿐이에요. 고객들이 일단 편하게 알아들어야 되니까 우리가 전문가 용어로 다 쓰면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외벽에 내단열입니다. 구아파트 베란다 확장하면 절대 안 됨. 외벽 같은데 비 오면 물이 스며들어옴. 이거는 유지보수의 문제이지 확장을 해라 마라에 대한 기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건물 크랙이 생기면 관통 크랙이라 그래서 물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샤시하고 구조체 사이에 방수 실링이 되어 있는데 이게 벌어서 물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확장은 필요하신 분은 하시는 거고요. 필요 없으신 분은 하지 마세요. 구축 아파트 확장하지 마세요. 위아랫집 확장 안 했으면 열기 냉기 다 뺏겨서 효과 없음. 공사가 쓰레기처럼 되어 있으면 당연히 이런 말이 맞는 거죠. 하지만은 신축 아파트 우리 확장 다 한다고 문제가 됩니까?
단열 공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 가지고 효과가 없는 거죠. 확장을 제대로 했을 때 안 했을 때 차이를 얘기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지 마라. 이건 잘못된 겁니다. 제대로 된 확장 공사를 하시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외벽 쪽에 크랙이나 누수 위험이 좀 있어 보일 때 좀 인테리어에서 처리해 줄 수 있는 뭐 방지책이 있나요? 요즘은 이제 탄성 코킹이라든가 이제 크랙 보수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파트하고 얘기를 해서 외벽 균열 보수 작업들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지 보수가 되긴 합니다. 새로 이사할 집 샤시 교체하려고 하는데 확장은 이미 되어 있고 난방도 깔려 있는데 이런 경우 바닥 단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바닥 난방을 걷어내지 않아도 될까요? 확장 공사를 새로 해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한데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확장 공사 해놓은 집에 제대로 된 집을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10집 중에 9집, 아니 거의 10집이 다 문제가 있었더란 말이죠. 제대로 된 확장 공사 3가지만 기억하시라고 했죠. 틈새 없이 붙이는 밀착 시공, 그리고 단열재 사이의 틈을 엇갈려 막는 교차 시공, 우레탄 폼을 이용해서 빈틈을 메워주는 밀실 시공, 이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샤시하고 정확하게 결합되어 있고 거기에 난방 파이프만 제대로 깔려 있다면 재확장 공사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면 재확장 공사 하십시오. 하지 않으면 후회합니다. 18년 된 집이면 S단계 필수일까요? 애매하다. 18년 된 집, 뭐 애매하네요. 18년 된 집을 완전한 구축 아파트라고 할 수도 없고 S티어가 다 필수라고 할 수는 없죠. 그 중에서도 일부 항목들은 필수라고 봐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단열 공사 같은 경우는 18년 됐으면 이미 규정이 원체 옛날 규정이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에 있는 단열재하고 이미 그 차이가 3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다시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뭐 난방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시 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구축은 슬라이딩 중문이 안 되는디? 안 되는 집도 있고요. 되는 집도 있어요. 평면 구조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중문이 설치되는 그 위치에 슬라이딩 할 수 있는 벽면이 있는 경우에는 다 가능하고요. 슬라이딩 할 수 있는 그런 벽면이 없는 경우에 그럴 때는 이제 설치가 안 되죠. 이거는 구축 아파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파트 구조 평면에 대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화장실 덧방 날 잡아놨는데 이거 보고 걱정이 살짝 되네요. 오히려 덧방이 방수에 효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딱 25년 아파트입니다. 이건 좀 잘못된 정보죠. 덧방이 방수에 효과가 있다니요. 웬만하면 구축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들은 화장실의 타일을 다 철거하고 방수나 설비를 다시 한번 손을 보고 그리고 공사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아파트 외벽에 보세요. 금이 막 가 있는 거 많이 보이시잖아요. 이런 아파트 구조체 외벽에도 이 균열이 가는데 이 방수층이 있는 화장실에 크랙이 없으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한 번쯤은 걷어내고 화장실 공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화장실 바닥은 방수 공사 다시 하고 벽만 덧방하려 하는데 안 될까요? 바닥만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최소한 바닥에서 50cm, 1m 정도는 벽도 다 철거하고 그리고 나서 이 벽이랑 바닥을 연결시키는 이런 시공, 감아 올리는 시공을 같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방수 높이라는 이 시방 기준이 있는데 일반적인 공간에서 방수 높이는 보통 우리가 허리 높이라고 하죠. 1m 정도 이내로 보통은 합니다. 그런데 샤워를 하는 공간들 있죠. 이런 공간들, 물이 좀 높게 튀는 공간들은 이거보다 더 높게 보통 방수를 해요. 보통 우리가 어깨 높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1.8m 정도 높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방수 높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벽을 그냥 두고 바닥만 한다는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죠. 35년 된 구축 아파트 싸게 사서 리모델링 하고 들어가려고 업체들 만나고 있는데 아파트 처음 지을 때 만든 그 방수층이 제일 좋고 타일도 짱짱하다고 한다.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 이거 제가 생각할 때는 고객님이 만나시는 그 업체들이 저렴하게 공사를 견적을 내야 고객님한테 선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한 방식을 계속 추천드리고 안내해 드리는 것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공사를 하는 그런 업체들을 또 만나고 다니신다면 아마 대부분 다 뜯고 다시 해야 된다고 할 겁니다.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구축 아파트는 분명 단점도 있지만은 요즘은 공간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예전 아파트들, 요즘 아파트보다 구조 변경의 자유도가 높다고 아까 얘기했죠. 잘만 계획하면은 오히려 신축보다 만족도가 훨씬 더 높은 집이 나옵니다. 다만 중요한 건 구축 아파트일수록 인테리어 시작하기 전에 눈에 안 보이는 기초적인 공사들을 더 완벽하게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먼저 제대로 체크하세요. 오비의 이코치였습니다. 코치님, 오늘 댓글 질문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어떤 게 있으세요? 댓글 질문들 중에 네. 재확장. 재확장. 재확장이 사실 엄청 고민을 많이들 하시는데
웬만하면 다시 하시라 그러지. 근데 이제 너무 이제 깨끗해 보이는 집들이 있어. 우리가 들어갔을 때도. 그러면은 그 집들은 이사 나가고 일부 절치를 한번 해봐. 단열 시공해 놓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러면은 그 부분에 조금 시공이 잘 돼 있는지 안 됐는지 볼 수가 있거든, 육안으로. 그래 놓고 이제 다시 판단을 하는 거지.